오. 산재 처리 가능? 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쉐보레 타오가 공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사전 계약을 받으면서 이 쉐보레 타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사전 계약이 뭐 거의 올해 물량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쉐보레 타오의 가격이 공개되면서 반응이 어땠어요? 야, 이거 너무 비싸게 출시를 했다. 정말 쉐보레는 차 팔 생각이 없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성공했다. 실제로 쉐보레 타오의 사전 계약률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약을 해도 올해 안에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쉐보레 타오의 출시 가격은 총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하이컨트리 9,300만원이랑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라 그래서 9,500만원 두 가지 트림이 나오는데요. 큰 차이는 없고, 스페셜 에디션은 여기 이 마크가 블랙에 이제 불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컨트리 이 엠블럼이 블랙으로 이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을 때 시그니처 이렇게 불빛 나오는 거 있죠. 불빛이 들어가는 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나라 이제 쉐보레 타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트림들을 좀 다양하게 출시했으면 훨씬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 들어오는지는 정확히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일단은 배정받는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트림을 나누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막 하이컨트리 막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인기가 많으면은 뭐 이제 조금 더 저렴한 엔트리 트림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렴한 트림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이전 모델 트래버스 출시했을 때 가격이 막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북미 시장과 비교를 하면 그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쉐보레 타오도 하이컨트리에 얘가 지금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4륜 구동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북미가 정말 싼 차 가격으로 유명하거든요. 북미보다 한 50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우리나라에 출시를 한 겁니다. 딱 여기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이제 이 파노라마 선루프, 에어라이드 컨트롤, 4륜 구동,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집어넣게 되면 500만원이 더 비싼 대략적으로 한 9,8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만 비싸지면 사실 안 되거든요. 트래버스, 그 다음에 쉐보레 타오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격이 좀 비싼 차급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AS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 AS가 진짜 귀찮아요. 내가 이거 가가지고 센터 가서 맡기고 기다리고 찾아오고 이런 것들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쉐보레 타오를 구매를 하면은 이 쉐보레 프리미엄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이제 픽업 서비스라든지 딜리버리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AS 센터에 따로 예약을 안 해도 바로 이제 방문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프리미엄한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쉐보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이 정말 풀사이즈 SUV, 초대형 SUV를 사실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엄청 대중적인 차는 아니야. 이거 주차장 일단 넓어야 되지, 그리고 운전도 쉽지 않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쉐보레 타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단 한 가지 엔진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쉐보레 타오가 5.7 이제 엔진 가솔린 라인업이랑 이제 6.2 그리고 이제 3.0 디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디젤이 이제 친환경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디젤 라인업들이 지금 다 대부분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쉐보레 타오 3.0 디젤 6기통은 이제 들어오지 않고요. 단일 트림으로 V8기통 6.2L 426마력의 63토크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진 단일 트림으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제 주행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사이즈, 이 V8기통이라고 하면은 기름을 진짜 오질나게 먹거든요. 근데 이 쉐보레 타오 같은 경우에는 17가지 모드를 통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주행을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총 3가지를 한번 경험을 해볼 건데, 온로드 주행,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 마지막으로 이 트레일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풀사이즈 SUV의 경쟁 모델이라고는 안 되지만
이제 많이들 이제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뭐 익스페디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은 조금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스컬레이드도 롱바디가 있고 숏바디가 있잖아요. 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바디랑 경쟁을 해야 되는 모델이긴 합니다. 한 5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한번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약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딱 타오는 강인하고 뭔가 그 쌍남자의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가지고 주차를 하거나 만약에 좀 탑승을 했을 때 차를 좀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차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내리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문을 열고 보면은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어서 나름 그래도 좀 이렇게 타고 내리기가 좀 수월하지만, 차체 높이를 조금 더 내리면 어린 아이들이나 조금 이렇게 키가 작으신 분들도 좀 수월하게 탈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이 이제 펴졌을 때 이제 이렇게 막 급하게 문을 닫으면 이렇게 발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쉐보레 타오 같은 경우에는 발이 끼면 바로 이제 다시 풀려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쉐보레 타오에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테일램프예요. 전체적으로 테일램프가 약간 이 밖에 커버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어서 안에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고요. 자, 그리고 쉐보레 타오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짐을 싣고 내릴 때 좀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긴 하지만, 킥모션이라고 아시죠? 키를 들고 뒤로 가가지고 이제 발차기를 이렇게 하면은 안에 발을 집어넣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근데 요게 이 킥모션이 옛날에 이제 출시했을 때는 작동을 잘 안 하고 뭔가 좀 번거롭고 인식을 좀 못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요. 쉐보레 타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디테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작동이 굉장히 잘 되고 인식을 좀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 밑에 보면은 쉐보레 마크가 안쪽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여기 부분을 발로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킥모션이 작동을 하는 거죠. 자, 3열 시트가 이렇게 있는데도 트렁크의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3열을 사용하면서도 트렁크를 거의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따로 하나 있어서 간단한 짐들 같은 것도 적재할 수가 있죠. 제가 쉐보레 타오를 좀 타보고 놀라웠던 부분이 이 안쪽에 있는 마감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안쪽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을 해놔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열 시트를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접거나 필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좀 편하고요. 만약에 요즘 이제 뭐 2열 시트나 이런 차박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열 시트도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다 폴딩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한 번 더 누르면은 3열에 탈 수 있게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거죠. 여기 실내 콘센트도 위치해 있죠. 자, 지금 보셨죠? 3열에 지금 이 시트를 다시 폈는데요. 뒤에 이제 트렁크 버튼 말고도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은 3열 시트를 피고 접을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저 버튼을 통해서도 운전자가 3열 시트를 접거나 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열에는 1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이제 장착이 됐는데요. HDMI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기를 사용하기엔 되게 편해요. 우리가 에스컬레이드 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되게 편하고 뒤에 2열 모니터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를 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탑승한 분들이 내가 원하는 멀티미디어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좀 같이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통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넓잖아요. 2열 공간이 뭐 거의 그냥 뭐 호텔 수준이에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 컵홀더, 그 다음에 이 앞쪽에도 220V 콘서트가 따로 있습니다. 2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실내 이제 마감재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수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재미난 게 이 타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손잡이 위쪽에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공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이제 뭐 지갑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를 거치해 놓으면 딱 맞을 것 같고요. 도어 손잡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걸 넣어도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여기는 이거는 그거예요. 옷걸이나 뭐 가방걸이로 사용할 수가 있고, 차가 크기 때문에 송풍구도 굉장히 많아요. 위쪽에 하나 있고 3열에도 뒤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통로가 굉장히 넓어서 3열에 타도 답답한 느낌이 거의 안 듭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인승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 뒤쪽에 탔을 때 물론 뭐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리겠지만 바로 내리고 싶으면 여기 레버가 하나 있거든요. 이 레버를 하나 누르게 되면 2열 시트가 이렇게 접힙니다. 한 번 접히고 한 번 더 누르면 올라가기 때문에 3열에 탑승한 분들도 좀 내리는 게 한결 수월하게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3열 시트를 보면은, 이 SUV들을 보면은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 그 다음에 2열 시트가 조금 더 올라가 있고,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변속기라든지 이 타이어가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3열 시트가 조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높은데, 쉐보레 타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3열에 이제 키가 큰 사람이 타도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앉은 키가 굉장히 커요. 앉은 키가 굉장히 큰데도 머리가 닿지 않죠. 소재는 아무래도 에스컬레이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되게 나름 그래도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듭니다. 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에스컬레이터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레버가 두 개가 있어요. 2열 시트를 보면 레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이 레일이 깔려 있어 가지고 이 시트를 뒤로 당기고 앞으로 빼는 거를 여기 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좀 빼잖아요. 근데 쉐보레 타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레일이 있는 게 아니라 레버가 이 오른쪽 편, 그러니까 얘는 왼쪽 편에 있겠죠. 레버가 두 개 있어서 앞에 레버를 당기면 뒤로 앞으로 갈 수 있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접을 수가 있어요. 폴딩 되고. 이전에 에스컬레이드나 타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럼식이었잖아요. 이렇게 핸들 쪽에 이만한 변속기가 달려 있어서 약간 트럭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기고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신형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이 오른쪽에 지금 위치해 있죠. 실내를 둘러보면은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나름 좀 이렇게 투박하고 그냥 간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크죠.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0.2인치의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놀라웠던 부분이 뭔 줄 알아요? 실내 마감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해봤잖아요. 에스컬레이드의 이제 실내 이제 내장재가 고급스럽냐, 좀 아쉽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 저는 당연히 타오가 조금 더 저렴한 소재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실내가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일단은 하이컨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 쪽에 하이컨트리 레터링이 지금 이렇게 자수로 박혀 있고요. 이 손이 닿는 이런 센터 콘솔, 대시보드, 도어 손잡이 부분, 그리고 핸들, 그러니까 운전자가 가장 손이 많이 닿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요. 이런 암레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딱 실내를 딱 타게 되면은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튼들이나 이런 거는 화려하진 않지만 소재들은 나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이점이 좀 더 있죠. 일단은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타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는 아니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이 안쪽에 넣어서 보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소켓이 있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달 수 있거든요. 너무 깊기 때문에 간단한 짐이나 동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바구니를 통해서 이쪽에 보관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둔 것 같습니다. SD 카드와 USB C타입 코드가 이 안쪽에 있고요. 컵홀더는 이 안쪽에, 그러면서도 C타입과 충전 USB 단자, 그 다음에 시거잭이 이 공조기 밑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난 게, 보통 열선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등받이랑 이 엉덩이 부분이 열선으로 나오는데, 이 타오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부분이랑 엉덩이 부분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등받이만 뜨겁게 하고 싶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두 개 다 뜨겁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거 좀 나눠져 있어요. 통풍 시트는 운전석과 조석에 둘 다 들어가 있고, 요거 처음에 뭔지 몰랐어. 그냥 조그마한 수납 공간, 예를 들어 뭐 키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전, 카드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있고요.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커요. 무려 15인치입니다. 굉장히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웬만한 정보들을 그냥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좀 눈에 보입니다. 선 연결을 안 해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화질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트레일러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차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가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제 디지털 룸밀러 카메라로 이게 작동이 지금 되는데, 밝기 그리고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다, 나는 카메라가 좀 싫다, 룸밀러 카메라인 게 싫다 그러면 이거 누르면 그냥 일반 룸밀러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차가 높잖아요. 차고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왼쪽에 이렇게 모드를 바꾸는 공간에 차고를 높이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통해서 차고를 좀 내리고 차고를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밑으로 내려서 승하차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레버도 이 왼쪽 편에 있습니다. 어떤 주행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이제 온로드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는 초대형 SUV잖아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연비 완전 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실제로 미국 차 연비가 안 좋은 거는 그동안 대부분 다 알던 사실이죠. 타오 같은 경우에는 총 17가지 모드를 통해서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쓰면 나름 이 차선 유지도 잘 되고 앞차와의 거리도 굉장히 이제 센서가 잘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주행을 만약에 하면 2기통, 4기통, 8기통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기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름 연비가 훌륭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효율적인 엔진 사용 때문입니다. 지금 한 19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한 7.9, 한 8km 이상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고속도로 주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연비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드 바꾸는 게 이제 왼쪽에 있어요. 저희가 일반 모드로 주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타오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황에 맞게 차체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거죠. 고속주행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mm, 그러니까 2cm 정도 차를 좀 낮출 수가 있고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한 25mm, 그러니까 2.5cm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오프로드 주행도 좀 할 거거든요. 오프로드 주행 때는 5cm 정도를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는 차체 높이를 조절을 해서 조금 고속 주행에는 차체를 낮춰가지고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제 고속 안정감을 좀 더 주고요. 노면이 좋지 않은 이런 오프로드 상황에서는 차체를 높여서 차에 이제 뭐 데미지라든지 그런 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좀 승차감을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해가지고 편안한 주행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쉐보레 타오가 북미 시장에서 풀사이즈 SUV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온로드 포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비포장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북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장이 잘 안 되어 있는 도로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도로를 지나갈 때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오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성능까지도 나름 훌륭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타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좀 비교를 해보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사각지대가 많이 안 느껴져요.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나름 사각지대가 있어서 사이드 미러가 큰데도 불구하고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 타오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이 없는 편이에요. 반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는 조금 시끄러운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스피커도 또 중요하잖아요. 이런 좀 큰 차에는 엄청난 스피커가 팍팍팍 울리면서 이제 노래를 듣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되게 훌륭했거든요. 물론 이 타오도 나름 나쁘지 않은 사운드를 보여주긴 하지만 스피커 개수는 좀 많이 부족해요.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합격점을 줄 것 같아요. 되게 차체가 좀 높고 나름 차가 크고 막 이래서 롤링도 좀 있을 것 같고 도로 노면의 그런 충격들도 좀 많이 전달을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미국 차가 약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투박하고 뭔가 좀 딱딱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타오를 실제로 타보면은 웬만한 국산차, 웬만한 수입차보다도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는 일단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게 차체가 높은 SUV 특성상 생길 수 있는 그런 롤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 마그네틱 이 서스나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가 사실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차에는 안 들어가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나름 좀 편안함,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가족분들과 함께 타는 차로 이용을 해도 나름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열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랑 비교를 하자면은 조금 부족한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지.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5-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주행 느낌과 퍼포먼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야, 우리나라 도로에서 오프로드 성능이 꼭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레저 스포츠 활동 많이 하잖아요. 뭐 캠핑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레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 이런 포장이 안 된 도로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과연 이 큰 타워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온로드가 대부분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에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오프로드 모드를 지금 사용을 했는데, 오프로드 모드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아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로드에서는 나름 좀 단단한 세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로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말랑 이렇게 움직이면 멀미 나요. 그러니까 막 롤링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멀미가 많이 나는데,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포장 도로에선 차가 많이 흔들리죠. 이런 상황에서 딱딱하면은 굉장히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오프로드에서는 어떤 승차감, 어떤 세팅을 해야 될까요? 아예 그냥 이런 좀 잔진동 같은 걸 아예 안 느끼게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팅이 이제 오프로드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4륜 오토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맞게 4륜 하이, 4륜 로우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이 4륜 로우로 두게 되면은 웬만한 곳은 그냥 다 지나간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콜로라도 때도 진짜 막 무슨 오지 같은 데 가지고 오프로드 막 경험을 했는데, 이 쉐보레 차들의 특징이 차의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로드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프로드 어느 진짜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도로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게 쉐보레 차량들의 특징인데, 타워도 미친 주행감을 보여주네요. 왼쪽은 완전히 그냥 머드예요. 미끄러지는 게 느껴지죠. 근데 밀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꼭 브레이크나 악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서 내려갑니다. 보통 이 미끄러운 도로에서 진짜 위험한 경우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량 컨트롤을 잃어가지고 미끄러지게 되는데, 제가 지금 악셀이랑 브레이크 다 안 밟고 있잖아요. 차가 알아서 속도를 유지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거 웬만한 차들은 사실 못 지나가요. 근데 타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프로드 성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4륜 하이로 이제 아마 주파를 할 텐데, 바닥은 머드이고 경사로 각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높이를 한번, 야,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봅니까? 여기 정신 나가네 안 해다. 근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래. 와, 이 각도 봐봐, 미쳤다 이거. 야, 이거 어때? 안 보여 하나도. 자, 봐요. 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알아서 내려가잖아요. 왼쪽 부분에 봐봐, 보이지? 알아서 지금 조절해서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폭주해서 내려가면 어떡하냐? 저 혹시 삼재 드나요? 삼재 안 돼. 야, 코스 기가 막히게 잡았다. 그러니까 쉐보레가 이런 거 진짜 기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차의 성능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코스를 잘 잡아요. 오, 야, 이 높이 봐봐, 이거 봐. 이거 진짜 겨울에 왔으면은 과연 올라갔을까? 와, 진짜 아파요. 자, 지금 이 4륜 로우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단 기어로 이런 안전장치나 전방 충돌 같은 게 다 꺼집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일단 중립으로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드를 통해서 4륜 로우로 바꾸면 됩니다. 4륜 로우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전 4륜 하이보다는 좀 더 강한 힘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어우, 예, 베비. 그래서 마찬가지로 K 댐프 펌프를 활용을
와. 로우 기어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힐 디센트 컨트롤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여기 지금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작동이 되는 게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속도랑 그리고 이 차의 각도 그리고 타각 이런 것들이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하나도 안 밟고 지금 가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부러 여기에 놓으면 모드를 한번 네, 들어오십시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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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덕에서는 좀 강력한 타워 드리프트 잠깐만 너무 아파. 세균맨이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세균맨 살아있니? 재밌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쉐보레 타오 풀사이즈의 초대형 SUV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초대형 SUV를 탈 만한 장소가 있을까?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스컬레이드도 타보고 이번에 쉐보레 타오를 타면서 느낀 게 운전하는 사각지대도 생각보다 많이 없고 주차장이 조금 걸리긴 한데 적당히 주차선이 좀 넓은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타고 다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좀 이제 신기한 기능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행하면서 조금 빼먹은 부분이 일단은 그 햅틱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이제 이동할 때나 아니면 이제 사각지대 이제 경고를 울릴 때 경고음을 시끄럽게 띠디디 울리는 게 아니라 이 햅틱 시트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소리 없이 이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점은 생각보다 매력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오토홀드가 빠져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 모델을 탔는데 이게 이제 하이컨트리 이제 스페셜 에디션 조금 차이가 있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승차를 받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정밀한 그런 리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토끼, 쥐,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은 84,000원이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에 할인. 게다가 리필캣이 두 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물에서만 한다고? 우파물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물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물이야.